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지난 주 금요일, 월요일 좀 반짝했던 그 시장이 어제 화요일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 기술 대표적인 주식들, 이것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전체 시장이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또 신중 모드로 또 돌아갔다, 이렇게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다우는 0.62% 빠졌고 S&P 500도 1.06%, 나스닥 는 1.71%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뉴욕 시장은 다시 이제 또 하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의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빠르게 지수를 상승시켜서 오전에 이미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도 그렇고 또 기관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업종의 확산 쪽보다는, 업종 확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수 관리 쪽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총 상위거나 그동안에 시총 상위에 있으면서 많이 빠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한 상승권을 유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준으로 삼는 선물 가격으로 보면 한 352를 안 넘기는 그런 선에서 이제 정리되는 것 같은, 파생의 연계에 집중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3,07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84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6,74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28.62포인트, 어제보다 0.62%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전혀 달랐습니다. 코스닥은 시작도 0.3% 이상 밀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역시 오늘도 외국인 하는 매도 우위, 또 기관은 매도폭이 크진 않지만 그냥 고만하게 매도량을 조정하면서 하루 종일 매도 우세 사이드에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 정치적 상황,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무슨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코스닥까지 건드리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현물과 파생을 동시에 이용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땅 따먹기 게임 정도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이제 코스피를 움직여야 되니까 오늘 이제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73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2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175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38.35포인트, 어제보다 0.96%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가 더욱 강화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상승 추세를 완전하게 구축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52원 50전, 30전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1,452원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주요한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783억 샀고, SK 하이닉스도 254억 샀고, 또 삼성전자는 기관이 1,338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125억을 샀고, 그리고 현대차는 외국인이 392억, 기관이 188억, 기아는 외국인이 138억, 기관이 60억.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이면, 상당히 코스피 200, 그러니까 추정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파생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죠.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그동안 고생했죠. 예,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게 이제 곧 재개되는 공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다 공매도 때릴 확률이 확실히 적죠. 예.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98억 팔았고 기관이 348억 비교적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들은 전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 큰 폭으로 팔았고 외국인이 682억을 팔았고 기관은 368억을 팔았고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1억 샀고 기관도 14억 샀고 에코프로도 외국인 35억 사고 기관도 28억 사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뭐 그렇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성 있게 움직인 거는 반도체 밸류체인이에요. 반도체 밸류체인을 따라서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 그러면서 시총 1, 2위를 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재 장비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반등하는 모멘텀이 가장 강한 섹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고르는데 이제 가장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빠졌죠. 예. 그리고 이제 업황도 뭐 이제 디램 가격 조금씩 올라간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파생 상품의 영향이 크죠. 그리고 현물만 본다 하더라도, 공매도 재개돼도 여기다가 공매도 때릴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보가 움직이는데, 이건 이제 뭐 실적 기대인데, 특히 이제 새롭게 IPO된 그 서울 보증보험이 오늘 이제 급등을 이끌면서 끌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도 조금 움직였는데, 이건 이제 2차 전지는 부분적으로 대우가 좀 이렇게 다소 흐트러지는 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에 비해서 아까 반도체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조금 약해요. 2차 전지는 고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워낙 잘 끌어지는 섹터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딱 움직이면 확 붙는 이제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오늘 이제 타이어 중도 올랐는데 이거는 뭐 타이어 전체보다도 다이나믹 디자인이 근데 이게 이제 조회 공시 지난번에 3월 11일 날 있고 뭐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주가에 뭐 현저한 영향을 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뭐 한 달이니까 지난 다음에 뭐가 또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타이어 쪽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제 MBT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상한가로 끝났어요. 최대 주주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최대 주주에서 기업으로 이제 바뀌는 것 때문에 모멘트로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오르는 그 다음에 BM팜텍 같은 것도 프랑스 그 대형 유통 기업인 그 르클레이하고 그 MOU를 맺었다. 뭐 이거 뭐냐면 미스타면 이 라면 있잖아요. 이거 유럽 내에 70개 매장을 여기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유통시킬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 시장이 모처럼 이제 다시 잡은 투자 심리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심리는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이걸 좀 깨트리기는 뭐하고. 왜냐하면 아직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헌재 결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거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노는이 파생이나 하자,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게 개인들은 하기 좀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뭐 개인은 매매 안 하고 놀 수도 있지만 기관은 매일 벌어야 되죠. 외국인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벌었네요. 개인들은 많이 벌었네요. 그리고 뭐 하여튼 파생해서 선물해서 좀 그렇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미국은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제 관세율을 우리가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매번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나서서 이제 막 거의 뭐 돌출 발언 막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실무 장관이 이제 앞에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관세에 관련된 게 미국 시장을 흔들 거예요.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어 갈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도 뭐 엔비디아 젠슨 왕이 뭐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해도 과거 같으면 뭐 굉장히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뭐 그랬는데 젠순왕 영향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 근원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은 뉴욕 시장의 수급이 이미 오래전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그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재료에 앞서는 게 수급인데 수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시 뭐 어쩐다 이래가지고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과거처럼 다시 화려함으로 이 뉴욕 시장도 되돌려 놓기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어쨌든 간 FOMC 회의 결과하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발언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점도표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시장을 막 강세로 전환해서 막 그쪽으로 데려갈 거다 이런 건 이미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뭐 금리도 뭐 동결될 거고 뭐 다 이제 립서비스적 개념의 얘기만 파월 의장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이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FOMC가 있으니까 일단은 좀 시장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이에요. 늘 그렇지만 우리 시장의 문제인데 사실 이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모든 거를 다 삼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의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 시장은 뭐 하여튼 그에 따른 최선의 대응만 하고 있을 뿐 그게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자꾸 제한시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를 들어보면 금요일 날 오전에 그 선고를 하는데 수요일 오늘 오후 5시에 언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헌재에서. 그래서 뭐 아직 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이번 주도 물 건너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이제 제 영상이 다 올라오고 나서 오늘 밤에 어떻게 발표할지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는 선물을 포함한 이런 파생 상품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그것들의 추종 지수인 코스피 200이 중요하니까 비교적 이제 부담이 적은,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됐고 많이 빠지고 그런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현선물 간의 교차 수익을 보는 것, 그거 이외에는 사실 할 게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크게 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선거를 헌재가 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상당히 달라질 거다 하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향후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속 길어지면서 늦어지면서 어떻게 헌재에서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 하는 게 이제 자꾸 커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마치 헌재가 복도방 장기 두는 거 같은 상황인데, 복도방 장기는 일찍 끝내야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장기 느긋하게 두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비춰지는 거죠. 그분들이야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 그게 3주 이상 지금 진행되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콘클라베 아시죠, 여러분? 저도 이제 캐톨릭 신자지만, 이게 이제 교황 뽑을 때 추기경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게 콘클라베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며요. 자물쇠로 잠궈놓은 방, 그런 말이랍니다. 근데 이제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끝장 토론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교황이 추대가 안 되면 못 나와요. 못 나오게 계속 교황청에서 빵하고 물하고 포도주만 이제 그 안에 넣어주면서, 우리 헌재도 그런 방법 쓰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좀 지루한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될 때까지 이제 그렇게 문 닫아놓고 못 나오는데, 일설에 의하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 교황에 대한 추대가 생각보다 늦어지면 그 들어가는 빵하고 물하고 포도주를 줄인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추기경들이 이제 이게 압박해 오는구나, 이거 빨리 결정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거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부터 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가도 그렇고, 국가도 지금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빨리 결론이 나야 되고, 국민들도 그렇고, 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점점 이제 지쳐가는 것만 남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는 있어요. 기대는 갖고 있는데, 동시에 기대만큼 두려움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가능하면 새로운 뭐를 막 시도하는 것보다는 보유 종목 관리하는데 좀 집중하시고, 우리도 결정을 늦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헌재처럼 결정을 늦춰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뭘 움직일 수는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도 헌재랑 같이 스피드를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